과제 2. 듣고 쓰기. 1번. 저는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최근에 취직을 하려고 추천서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추천서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졸업할 뻔했어요. 저는 강의 시간 외에 교수님과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만나도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해서 강의 시간 외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친구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2번. 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경영자입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내는 저보다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고 가끔 보는 아이들도 밥만 먹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내와 아이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에 술집에 자주 갔지만 지금은 외롭고 심심해서 술집에 가게 됩니다. 3번. 요즘 우리 부서에서 저는 왕따 부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농담을 하는데 부하 직원들은 재미가 없는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상사에게 감히 할 수 없었던 말과 행동을 요즘 부하 직원들은 거리낌 없이 하니까 가끔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 부하 직원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요즘 같아선 회사 다닐 맛이 안 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곁에 함께 고민해 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등이 보급됨에 따라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비해 깊은 만남이 없어진 것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외로워진다고들 하죠. 그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 몰라요. 보통 저녁이면 아버지는 안방에서 뉴스 보시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 보시고 저와 동생은 각자 방에서 인터넷을 하니까요. 사항.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문제가 나타납니다. 들으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곁에
함께 고민해 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등이 보급됨에 따라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비해 깊은 만남이 없어진 것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외로워진다고들 하죠. 그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 몰라요. 보통 저녁이면 아버지는 안방에서 뉴스 보시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 보시고 저와 동생은 각자 방에서 인터넷을 하니까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속이 좀 아프다더니 병원에 갔다 왔어요? 바로 다녀왔죠. 의사 말로는 위에 염증이 약간 생겼다고 며칠 약만 먹으면 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면 굳이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웨이 씨는 지나치게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매일 대여섯 알씩 먹고 때 맞춰 보약도 꼭 먹고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죠. 평생 건강하게 살자면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운동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웨이 씨처럼 남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걸 한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신경 쓰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망. 신경 쓰는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들으십시오. 속이 좀 아프다더니 병원에 갔다 왔어요? 바로 다녀왔죠. 의사 말로는 위에 염증이 약간 생겼다고 며칠 약만 먹으면 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면 굳이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웨이 씨는 지나치게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매일 대여섯 알씩 먹고 때 맞춰 보약도 꼭 먹고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죠. 평생 건강하게 살자면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운동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웨이 씨처럼 남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걸 한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신경 쓰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얼마 전 조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기에 축하 전화를 걸었는데 조카가 축하 선물로 뭘 줄 거냐고 해서 당황했어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다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아이에게 공부 잘하면 휴대전화 사준다, 시험 잘 보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네, 결국은 어른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셈이죠.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감사의 선물도 비싼 것이라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요. 이항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들으십시오. 얼마 전 조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기에 축하 전화를 걸었는데 조카가 축하 선물로 뭘 줄 거냐고 해서 당황했어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다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아이에게 공부 잘하면 휴대전화 사준다, 시험 잘 보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네, 결국은 어른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셈이죠.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감사의 선물도 비싼 것이라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요즘 동료들은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휴가가 별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로 옮긴 지 3개월도 되지 않았고 할 일도 많아서 휴가 가는 게 부담이 됩니다. 가족들이 기대를 하니까 가긴 가야겠지만 휴가 기간인 8월 초에는 지금보다 더 덥고 교통도 복잡할 텐데 걱정입니다. 아내는 쉬면서 재충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일 중독자라고 하지만 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도 꽤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 초에는 집안 살림만 했는데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될까 해서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아주 잘 돼서 이제는 가맹점까지 모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이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해 요즘은 야간 대학원에서 경영학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일에는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너무 사업에만 매달리고 가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매일 불평을 해요. 제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 해주는 남편이 섭섭하기만 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오늘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얘기하면서 자꾸 시계만 보게.
미안해요. 항상 바쁘게 지내서 그런지 급하지 않을 때도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널 보면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더라.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도 바쁘고 쌓여있는 일을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의식적으로 쉬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더 잘 안 되는 법이거든. 맞아요. 요즘은 도대체 제가 왜 사는지 회의도 들고 정말 우울해요.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좀 쉴까 봐요. 제 10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1항.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들으십시오. 오늘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얘기하면서 자꾸 시계만 보게. 미안해요. 항상 바쁘게 지내서 그런지 급하지 않을 때도 자꾸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널 보면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더라.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도 바쁘고 쌓여있는 일을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의식적으로 쉬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이 더 잘 안 되는 법이거든. 맞아요. 요즘은 도대체 제가 왜 사는지 회의도 들고 정말 우울해요.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좀 쉴까 봐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여러분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기념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념일 문화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활발한 토론이 되도록 충분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념일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의 기념일 문화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생긴 문화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광고의 영향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기념일 문화는 결국 광고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업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업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외국의 문화를 비판 없이 따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저는 이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문화도 발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의 의식이 들어있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이런 기념일과 비슷한 것을 찾아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비판도 필요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내일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무슨 날이에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미리 선물을 보내려고요. 다음 달에 어머니 날이 있고 6월에는 아버지 날이 있거든요. 한국은 언제예요? 한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월 8일 하루예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5월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미선 씨는 조카들도 많은데 다 챙기기가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안 챙길 수는 없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요.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도 있어요. 사항. 한국에는 5월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요. 들으십시오. 내일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무슨 날이에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미리 선물을 보내려고요. 다음 달에 어머니 날이 있고 6월에는 아버지 날이 있거든요. 한국은 언제예요? 한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월 8일 하루예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5월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미선 씨는 조카들도 많은데 다 챙기기가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안 챙길 수는 없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요.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도 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지난 주말을 어떻게 지냈어요?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에 갔다 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왔지요.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볼거리가 아주 많아서 12시가 넘도록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네도 타봤고요. 아, 그래요? 그네 타기가 보기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무섭던데요. 그리고 가면극도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삼항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에 갔다 왔어요. 들으십시오. 지난 주말을 어떻게 지냈어요?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에 갔다 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왔지요.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볼거리가 아주 많아서 12시가 넘도록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네도 타봤고요. 아, 그래요? 그네 타기가 보기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무섭던데요. 그리고 가면극도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차가 너무 밀린다. 보통 주말보다 길이 더 막히는 것 같아. 명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을 찾아 고향에 가니까 고속도로가 왜 붐비지 않겠니? 추석에는 귀성행렬로 고속도로가 늘 붐벼. 고향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지금 가는 속도로 봐서는 우리 고향까지 5시간 넘게 걸리겠는데? 그런데 태국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없어. 아마 우리나라가 열대지방이라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래? 난 몰랐던 사실이야. 다른 나라의 명절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항 추석 때는 고속도로가 붐벼요. 들으십시오. 차가 너무 밀린다. 보통 주말보다 길이 더 막히는 것 같아. 명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을 찾아 고향에 가니까 고속도로가 왜 붐비지 않겠니? 추석에는 귀성행렬로 고속도로가 늘 붐벼. 고향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지금 가는 속도로 봐서는 우리 고향까지 5시간 넘게 걸리겠는데? 그런데 태국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없어. 아마 우리나라가 열대지방이라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래? 난 몰랐던 사실이야. 다른 나라의 명절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듣고 따라하십시오.
설날 뭐 하고 지낼 거예요? 집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라서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요. 그 후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어야 나이 1살 더 먹었다고 해요. 그럼 저는 설날 떡국을 안 먹어야겠네요. 나이 먹는 거 싫으니까요. 그런데 세배는 누구나 다 해요? 보통 세배는 아랫사람이 어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배를 받은 어른이 먼저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지요. 우리는 가족, 친지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게임을 한다든가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해요.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보기도 하고요. 우리도 오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거나 TV를 봐요. 제9과 명절과 축제 1항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지요. 들으십시오. 설날 뭐 하고 지낼 거예요? 집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라서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요. 그 후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어야 나이 1살 더 먹었다고 해요. 그럼 저는 설날 떡국을 안 먹어야겠네요. 나이 먹는 거 싫으니까요. 그런데 세배는 누구나 다 해요? 보통 세배는 아랫사람이 어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배를 받은 어른이 먼저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지요. 우리는 가족, 친지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게임을 한다든가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해요.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보기도 하고요. 우리도 오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거나 TV를 봐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동생이 요즘 새로 나온 게임기를 사달라고 얼마나 조르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엄마한테 말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해요. 그렇게 갖고 싶다는데 웬만하면 사주지 그래요? 지금 집에 안 하는 게임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에 게임 광고만 나왔다 하면 사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좀 알아듣게 타이르지 그랬어요. 타이르나 마나예요. 쇠기의 경읽기예요.
아직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이 광고를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그러니 물건을 사달라는 아이들만 나무랄 수는 없어요. 광고로 아이들을 자극하는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사항. 광고를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들으십시오. 동생이 요즘 새로 나온 게임기를 사달라고 얼마나 조르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엄마한테 말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해요. 그렇게 갖고 싶다는데 웬만하면 사주지 그래요? 지금 집에 안 하는 게임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에 게임 광고만 나왔다 하면 사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좀 알아듣게 타이르지 그랬어요. 타이르나 마나예요. 쇠기의 경읽기예요. 아직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이 광고를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그러니 물건을 사달라는 아이들만 나무랄 수는 없어요. 광고로 아이들을 자극하는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저는 물건을 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돈을 좀 더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아마 대형 할인점에 갔다가 물건값이 싸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어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신용카드가 없이 현금만 있다면 가지고 있는 돈에 맞게 처음 계획된 것만큼만 사게 됐을 겁니다. 현금을 쓰면 어떤 가게에서는 값을 깎아주기도 하고 서비스도 더 좋아요. 신용카드로는 필요한 큰 물건을 무이자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물건값이 더 싸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이제는 이번 달 카드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 금액을 다 내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용카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현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의 장점으로는 먼저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거의 모든 곳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써야 할 때 은행이 근처에 없다면 어떻게 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매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여러분의 지출 목록을 상세히 알려주는 명세서도 받게 되는데 이 명세서로 여러분은 다음 달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필요한 고가의 물건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나눠 지불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하지만 비싸서 사지 못하던 것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건 값을 깎아준다거나 포인트 같은 것으로 내가 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제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말도 마세요. 괜히 기분 내려고 호텔 식당에 갔다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결제가 왜 안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돈을 좀 무절제하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 카드의 사용 한도가 넘어 쓸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럴까봐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항상 그때그때 적어 놓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야 어제 같은 일은 없었겠죠. 아무튼 이번 일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됐어요. 삼항.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들으십시오. 어제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말도 마세요. 괜히 기분 내려고 호텔 식당에 갔다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결제가 왜 안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돈을 좀 무절제하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 카드의 사용 한도가 넘어 쓸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럴까봐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항상 그때그때 적어 놓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야 어제 같은 일은 없었겠죠. 아무튼 이번 일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됐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대여해주는 사업이에요. 리에 씨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제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자면 처음에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셨어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좀 썼죠. 모아둔 돈 중 반은 주식 투자를 하고 반은 이번 사업 시작하는 데 썼어요. 주식 투자나 사업은 위험 부담이 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은행에 저축하는 게 돈 모으는 데는 최고일 것 같아요. 은행 저축도 저축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주식 투자나 사업만큼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요. 이항. 은행에 저축하는 게 최고예요. 들으십시오.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대여해주는 사업이에요. 리에 씨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제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자면 처음에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셨어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좀 썼죠. 모아둔 돈 중 반은 주식 투자를 하고 반은 이번 사업 시작하는 데 썼어요. 주식 투자나 사업은 위험 부담이 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은행에 저축하는 게 돈 모으는 데는 최고일 것 같아요. 은행 저축도 저축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주식 투자나 사업만큼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아주머니, 이번에 저축상 타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유, 쑥스럽게 뭘.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런 상을 받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야. 아주머니처럼 힘든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신 분이 흔한가요?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이면 바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했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돈 모으기 어렵거든. 네. 그렇게 모으신 돈으로 3명의 자녀분들을 대학까지 다 교육시키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도 대신 내주신다면서요? 이젠 자식 교육도 다 시켰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만큼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제8과 생활경제 1항 저축상 타신 걸 축하드립니다.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이번에 저축상 타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유, 쑥스럽게 뭘.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런 상을 받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야. 아주머니처럼 힘든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신 분이 흔한가요?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이면 바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했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돈 모으기 어렵거든. 네. 그렇게 모으신 돈으로 3명의 자녀분들을 대학까지 다 교육시키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도 대신 내주신다면서요? 이젠 자식 교육도 다 시켰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만큼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듣고 따라하십시오. 오늘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 많이 떨리시죠? 네,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돼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요. 꿈에서 돼지를 본 게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돼지 꿈이 길몽이거든요.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거나 큰 행운이 온다고들 해요. 그렇군요. 꿈도 꿈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면 한턱 내세요. 그럼요. 제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어요? 사항. 오늘 좋은 꿈을 꿨어요. 들으십시오. 오늘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 많이 떨리시죠? 네,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돼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요. 꿈에서 돼지를 본 게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돼지 꿈이 길몽이거든요.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거나 큰 행운이 온다고들 해요. 그렇군요. 꿈도 꿈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면 한턱 내세요. 그럼요. 제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제 시내에 나간 김에 사주 카페에 가서 사주를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 사주라뇨? 그게 뭐예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이 사주인데 그걸로 운명을 점치는 거야.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나더러 재물운이 있다고 사업을 하래. 그래서 대학원을 포기하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무러면 내가 점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겠니? 아무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니까 기분은 좋더라. 그럼 저도 사주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요. 삼항. 사주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들으십시오. 어제 시내에 나간 김에 사주 카페에 가서 사주를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 사주라뇨? 그게 뭐예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이 사주인데 그걸로 운명을 점치는 거야.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나더러 재물운이 있다고 사업을 하래. 그래서 대학원을 포기하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무러면 내가 점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겠니? 아무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니까 기분은 좋더라. 그럼 저도 사주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나라마다 선물을 줄 때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하얀 꽃을 안 가지고 가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강아지나 개 그림이 있는 것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물을 줄 때 조심해야 할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오신 다카하시 씨, 일본에서는 선물을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일본에서는 흰색 꽃이나 칼을 선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죽음을 뜻하고 칼은 그동안의 관계를 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짝수로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도 6송이, 8송이 등 짝수로는 선물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슈테파니 씨,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도 꽃을 선물할 때 짝수가 아닌 홀수로 선물하는데 13송이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포장한 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꽃을 선물할 때 포장지에 싸서 주지 마세요. 브루노 씨,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도 꽃을 선물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빨간 장미를 아무에게나 선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빨간 장미는 사랑 고백을 뜻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습니다. 오이슈탱 씨, 말레이시아에도 이런 꽃에 대한 금기가 있나요? 말레이시아는 아니고 멕시코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멕시코에서는 연인에게 노란색 꽃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란색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물할 때 다른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은 절대로 선물해서는 안 돼요. 돼지 가죽으로 된 물건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향수도 역시 안 되고요. 그리고 선물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주고받아야 해요. 아, 그렇군요. 나라마다 여러 가지 금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물을 줄 때도 이렇게 금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어서 앞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나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귈 때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여기에 이름하고 주소를 써야 하는데 나한테 빨간색 볼펜밖에 없거든. 다른 색 볼펜 있니? 아니, 왜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어른들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더라. 그걸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는 건 안 하고 싶어서 그래. 예전에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미신이 비과학적이네, 시대에 뒤떨어지네 해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렇긴 한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선배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항.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들으십시오. 여기에 이름하고 주소를 써야 하는데 나한테 빨간색 볼펜밖에 없거든. 다른 색 볼펜 있니? 아니, 왜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어른들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더라. 그걸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는 건 안 하고 싶어서 그래. 예전에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미신이 비과학적이네, 시대에 뒤떨어지네 해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렇긴 한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선배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축구 중계 방송 봤어요? 네. 그런데 한국 팀이 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이겼으면 결승전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기라서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우리 팀이 실력이 좋아서 이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은 보통 때보다 선수들이 훨씬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도 많았고요. 이상하게 제가 축구 경기만 봤다 하면 그 경기는 져요. 오늘도 보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이겼을지.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봐서 졌겠어요? 운이 나빴던 거죠. 제 7과 미신 1항. 제가 축구 경기만 봤다 하면 져요.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축구 중계 방송 봤어요? 네. 그런데 한국 팀이 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이겼으면 결승전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기라서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우리 팀이 실력이 좋아서 이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은 보통 때보다 선수들이 훨씬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도 많았고요. 이상하게 제가 축구 경기만 봤다 하면 그 경기는 져요. 오늘도 보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이겼을지.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봐서 졌겠어요? 운이 나빴던 거죠. 듣고 따라하십시오.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어요?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사람은 아침 일과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저같이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도 있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많이 안 읽는데요. 신문을 읽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풍부해져서 좋을 텐데요. 저는 신문을 안 보면 하루 일과 중에서 뭔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리에 씨가 상식이 풍부하군요. 리에 씨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저는 하루라도 신문을 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궁금해요. 사항. 신문을 읽으면 상식이 풍부해져요. 들으십시오.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어요?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사람은 아침 일과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저같이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도 있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많이 안 읽는데요. 신문을 읽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풍부해져서 좋을 텐데요. 저는 신문을 안 보면 하루 일과 중에서 뭔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리에 씨가 상식이 풍부하군요. 리에 씨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저는 하루라도 신문을 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궁금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연시인데 이럴 때는 가족이 더 그리워지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하고 자주 영상 채팅을 하다 보니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하긴 저도 동생이 유학가 있을 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같이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씨, 요즘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면서요? 네, 한국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만큼 인터넷의 덕을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삼항.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들으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연시인데 이럴 때는 가족이 더 그리워지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하고 자주 영상 채팅을 하다 보니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하긴 저도 동생이 유학가 있을 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같이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씨, 요즘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면서요? 네, 한국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만큼 인터넷의 덕을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지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축에 드나? 나한테는 텔레비전이 많이 도움이 돼. 나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켜놓거든. 특별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요? 나는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는데 보통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 텔레비전이 정보도 얻고 한국말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혼자 사니까 외로울 때가 있는데 텔레비전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해. 그러니 일석삼조가 되는 거지. 이항.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고 봐요. 들으십시오. 한국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지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축에 드나? 나한테는 텔레비전이 많이 도움이 돼. 나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켜놓거든. 특별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요? 나는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는데 보통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 텔레비전이 정보도 얻고 한국말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혼자 사니까 외로울 때가 있는데 텔레비전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해. 그러니 일석삼조가 되는 거지. 과제 2. 듣고 말하기. 가. 저는 요즘 피부가 안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그대로 해봤다가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너무 가려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제 피부에 맞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2주일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이 일로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이웃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서 건강이 좋아졌다기에 저도 인터넷에서 그 약의 효능을 알아보고 구입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은 지 2달이 지나면서부터 가슴이 뛰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때도 가끔 어지럼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을 먹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 약이 제 몸에 맞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 저는 가끔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나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려준 대로 운동을 해보기로 했죠. 전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던 제가 약보다 운동으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달 이상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증상이 더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 방법이 잘못되어 몸에 무리가 온 거라고 하더군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의 여가 문화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한 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금요일에는 보통 주말에 갈 만한 여행지나 공연 정보 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 신문도 참고가 될 거예요. 그럼 신문도 잘 봐야겠군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꽤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잘못하면 그런 정보로 인해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은 정보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연세 한국어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6과 지식과 사회 1항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요. 들으십시오. 한국의 여가 문화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한 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금요일에는 보통 주말에 갈 만한 여행지나 공연 정보 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 신문도 참고가 될 거예요. 그럼 신문도 잘 봐야겠군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꽤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잘못하면 그런 정보로 인해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은 정보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다시 확인해야 돼요.